일단 저희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비싸냐 싸냐 이제 요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주가라는 거는 이익 수준 대비 주가가 높냐 낮냐 이거를 좀 봐야 이게 저평가된 건지 고평가된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차트만 보면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고평가되어 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또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는 차트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이익 수준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이제 요거를 좀 보는데요. 이 빅테크 말씀하신 7종목을 향후 이제 한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컨센서스 기반으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돌려봤는데 이제 3년 정도면은 장기 이익 성장성이죠.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 3년치를 이제 적용을 하면 현재 PER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애플과 테슬라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애플과 테슬라도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빅테크를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예전처럼 아이폰이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했다 이제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막 70%, 80% 아이폰이 매년 그렇게 매출 성장률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20%, 10%, 지금은 오히려 애플의 매출 성장률만 보면은 10% 미만이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면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게 매출 성장률은 줄어드는데, 그럼 우리가 빅테크를 그러면 성장주라고 불러야 되냐? 그럼에도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분석을 하는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빅테크를 지금의 AI 기업들처럼 엄청난 성장주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거는 AI 성장주죠 라고 하지만, 이 기업들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주기 때문에 주주 관점에서의 주가와 이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주의 실질적인 이익을 알아보려면 자기자본이익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ROE 수준이 일단 얼마나 되냐라고 보면 애플은 지금 거의 뭐 140%를 넘어가고 있어요, ROE 수준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히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성장이 나오진 않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출 성장률이 낮아졌을 뿐이지 현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방대한 현금이 쌓이고 있는데, 그 현금을 기가 막히게 활용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애플을 따라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이 지금 미국의 S&P 500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S&P 500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47% 정도가 자사주 매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절반을 자사주 매입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의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EPS가 올라가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ROE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일단은 뭐 향후 3년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 애플과 테슬라가 좀 높아요. 근데도 애플은 ROE가 140%가 넘어가고, 뭔가 이제 ROE가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성장을 서포트합니다. 돈을 잘 벌고 모자란 성장을 자사주 매입으로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 판매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도 거기에 버금가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성장을 서포트해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빅테크는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힘이 생각보다 저희가 강하고, 이 영업이익에 약간 모자란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을 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 부담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주가적인 측면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연초 이후 AI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뭐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오른 만큼 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빅테크들,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AI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이 테마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일회성일까, 아니면은 계속 가져갈 만한 정말
중장기적인 테마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AI라는 테마 자체는 일회성이 아닌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 실적에서도 모든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게 AI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AI를 해야 된다. 구글 CEO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를 준비하는 게 과거에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모바일로 전환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많이 이제 역사적인 100년을 가까이 이어왔던 기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했었잖아요. 보면 메이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약간 도태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신청을 하거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트렌드를 더 넘어서서 AI를 도입해서 조금 더 유저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제 그 온라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AI 트렌드는 저희는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AI 트렌드는 계속 저희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도 기업들이 가장 많이 꺼낸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AI였어요. 그러니까 AI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죽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AI에 약간 손만 담은 기업들도 우리 AI 잘해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AI가 거의 모든 문단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AI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좀 이걸 보면 저희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지난 한 10년, 15년 때는 인프라의 확장의 시기였어요.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프라를 막 구축하는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 시기가 지난 과거 한 10년, 15년이었다면 지금은 이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시장, 이 데이터 분석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사 기관에서는 연평균 30%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이 틈새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쓰면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시장도 한 28%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20에서 30% 가까운 성장이 나타난다는 건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테마 중에 굉장히 강한 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자체는 저희는 내년, 내후년도 이어질 거지만 단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은 조금 이제 좀 덜어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빅테크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성장주와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또 할인율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빅테크 영향은 부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금리가 상승이 시작된 시기가 벌써 조금 이미 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생각했을 때 이미 상당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빅테크들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된 건 금리가 얼마까지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금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더 저희에게는 바텀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12개월 선행이나 3년에서 5년 정도를 EPS를 예측해서 주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1년 만에 올라야 될 게 한 달 만에 올라버리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금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의 초반부에 많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조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딱 단어를 떠올리면 한 두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간의 뭔가 분쟁으로 또 뭔가 규제를 만들어서 제압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성장률이 낮게 나타난다면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낮아지면 중국에 물건을 팔고 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후자를 먼저 생각해보면 중국에 팔고 있는 수요를 보면 사실 영향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 이 빅테크들이 중국 쪽에다가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에서 나타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거의 매출의 22%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7%, 한 12% 정도의 중국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에서도 근데 또 7종목 중에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도 많이 막아놓고 또 못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인터넷 기업이 대부분 미국에서나 유럽 쪽에서 수요가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중국
타격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절반 정도는 또 미국 매출이 높고 중국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상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빅테크 말씀하신 7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그 무역 충돌, 뭐 경제적인 충돌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기업들이 다 그걸 때려박기보다는 어느 정도 활로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던 걸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쪽으로 조금씩 이제 기지를 옮기기 시작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의 그런 규제가 사실 영향력이 없진 않겠지만 제한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문제가 됐던 칩을 약간 우회적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이제 약간 요런에 또 상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약간 플랜 B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전부 다 상쇄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피해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알파벳하고 엔비디아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구글 바드가 나왔는데 이제 매개 변수가 일단은 챗 GTP의 현재 모델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한 3,870억 개인가요? 정도를 사용을 해서 문제는 이제 뭐 변수만 많아서 데이터 값이 좀 정밀하다 보다는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구글의 Gmail 그리고 구글 맵 그리고 구글의 그 코딩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을 대폭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글에 대한 이 AI 트렌드나 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못지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게다가 또 주가도 쌉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도 싸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알파벳을 먼저 최우선 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쪽에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AMD를 더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바텀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싼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AMD가 작년에는 더 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싸졌다기보다는 성장성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슈퍼컴퓨터, 특히 이제 그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GPU가 굉장히 하이엔드급 버전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를 향후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상장을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빅테크를 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저희도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고 AI라는 테마도 잡았을 뿐더러 이제 어마어마한 현금을 이용해서 계속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을 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7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어서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